안녕하세요. 승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매일 이제 꾸준히 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녁때 편하게 보시게끔, 그러니까 어제 퇴근해서 못 보시거나 초저녁에 못 보신 분들은 밤늦게 보시라 매일 올려드리는데, 금요일 거는 유일하게 일요일 저녁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영상은 금요일날 찍은 그래픽 관련주, 프리티버 파마, 바이넥스, HLB 그룹주,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이런 영상들인데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올려드림으로써 월요일날 좀 대응하시기 좋게끔 다시 이렇게 재방송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금요일날 보셨던 분들은 굳이 시청 안 하셔도 되고요. 금요일날 미처 못 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금요일날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한 번에 시청할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자, 오늘 4월 30일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2시 13분이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죠. 이제 수급이 깨져 있고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깊어요. 그래서 매일 살펴보는 그래픽 관련주가 이 시장의 주도권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아직도 매수가 유효한지 살펴볼 거고, 또 시장 상황에 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존재하듯이 지수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의 조정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신용 미수 이런 거 자제하셔야 되고요. 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아주 거세요. 매도세가 거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보다도 특히 금융투자, 이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서 제법 밀리고 있고요. 자,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역시 외국인, 기관 양쪽에 다 던지고 있죠. 물론 이렇게 세지는 않지만, 매도세가 엄청 세지는 않지만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 밀리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지 않더라도 매수세가 좀 강하면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데, 매도세에 비해서 매수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조정권이긴 조정권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1000포인트 정고점을 찍으면서 보통 일반 종목들도 정고점 맞고 떨어지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봉의 마지막이에요. 보시게 되면 5주선을 완벽히 이탈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주봉의 상승세 강조된 변곡점이 있죠. 자,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매물대, 이 변곡점이라는 게 생겨요. 이 자리를 지금 딱 찍으러 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기까지 살짝 밀렸다 갈 수도 있고, 오늘 이번 주 조정이 거의 끝이면 다음 달 초부터 조정이 살아나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조정권에 있고, 조금 돌아나갈 때까지는 좀 무리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황금일선을 깬 이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을 어제까지는 지켰는데 오늘 그냥 깨고 내려왔죠. 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밀릴 수 있고, 추가로 더 밀렸을 때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 이렇게 변곡점, 이 자리는 코스닥 지수가 지켜줘야 다음 주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를 얘기하는 월봉의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중기, 단기적으로 주정권이기 때문에 이럴 땐 조금 소나기는 좀 피해가랐다고 조금 조심하는 게 낫고요. 이럴 때일수록 무리하게 베팅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수가 돌아나가거나 상황이 좋아질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이 주봉 차트를 먼저 볼게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보면 이렇게 제가 어제 위아래 꼬리가 달린, 자, 이렇게 십자 도정은 끝나면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만 끝나줘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렇다고 해도 다음 주에 꼭 떨어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없어요. 그거를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위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의 이런 십자 비슷한 도정 캔들은 다음 주, 다음 달에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일종의 캔들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시장이 오래 있다 보면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자, 프리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십자도지 형태로 마감이 되면 다음 주에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돌파해주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탈 시톤제도 오늘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감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 지금 2시 이제 20분인데, 오늘 종가상 이렇게만 마무리가 잘 되면 다음 주에 꼭 올라간다는 제가 확신은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됩니다.
월봉에서 5개월 선까지 회복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제 1시간 10분,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1시간 안에 이 5개월 선 위에 올려놔주면 다음 주에 아주 좋은데, 못 올려놔도 어차피 또 이 근처에서 놀다가 추세 전환할 수 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비록 음봉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 친구 오늘 한 8% 갔다 왔는데, 검사 보고서가 제출이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지켜줘야 될 5일선.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5일선 기준으로 다음 달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돌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을 붙여놓을 수 있고, 다음 월봉에서 5일선을 회복과 함께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세 전환은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 전환, 주식은 추세가 전환할 때 제일 강력하고 저점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도전 캔들이 나왔을 때 추세 전환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면 다음 주 월요일도 저 영상을 찍겠지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일봉에서 오늘 5일선의 가격이 오늘 저점이 1675원인데 되도록이면 이 자리 깨지지 않고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만 깨지지 않고 잘 끝나면 다음 주에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상보를 보면 계속 밀리고 있죠. 자, 여기 좀 걱정은 되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위에서 마감이 될 확률이 높죠. 따라서 이번 달에 5개월선 위에서만 잘 끝나주면, 물론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5개월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봉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 나갈 수 있고, 60개월선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그러니까 60개월선만 뚫어주면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만 잘 돼 있다면 지금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만약에 설사 5개월선을 깬다 해도 얼마든지 밑에가 다시 사도 될 만큼 좋은 종목이니까 굳이 크게 걱정하셔도 되고요. 단지 이 친구 재무 좀 잠깐 보고 갈게요. 현금 유보율이 54%. 이 상보는 재무가 좀 불안하네요. 그런 위험성은 좀 있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깨놨기 때문에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죠. 20주선까지. 그래서 20주선까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자, 월봉에서 5개월선이고 5개월선 찍고 돌아 나가게 되면 주봉에서 지금 5주선 이탈하기 때문에 20주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래서 20주선 찍고 돌아 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다 깨고 내려오는데,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언제냐면, 요렇게, 자, 3월 12일 날 형성된 일봉이 이렇게 5일선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하고 추세 전환을 시켜올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 주식이 약간의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면 추세가 크게 밀리겠죠. 근데 오늘 꼬리가 여기까지 왔다 돌아는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당분간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상부는 저 재물을 그동안 잘 못 챙겨서 걱정인데, 상부 같은 주식이 날아갈 때 많이 날아가지만 현금 유보율이 65%고 빚이 229%는 가진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거죠. 물론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어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조금 크게 무리해서 자금을 실른다거나 큰 금액으로 투자하기엔 재무제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단지 기술적으로 보면 크게 추세가 깨졌다거나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일단 중기적인 추세는 깨졌어요. 5선 깼기 때문에. 그래서 20주선까지 기다렸다가 20주선 딛고 돌아 나가고 월봉에서 5개선 찍고 돌아 나갈 때가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좀 밀리고 있죠. 이 테라제니텍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요. 물론 5개월 선 가격이 지금 8,810원인데 그 위에 있죠. 이렇게 잘 끝날 수도 있고, 자, 월봉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다중바닥의 바닥권에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은 데서 몰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월봉 바닥에 있는 거고요. 설사 더 밀리면 더 사면 돼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 이상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만 잘할 수 있다면 주식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수익을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절대 투자할 때나 이 종목 한 번에 몰빵할 거야.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철저하게 나누고 조심조심해야 되죠. 주식은 우리의 자산을 한 방에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어쨌건 이 테라제니텍스가 이렇게 월봉 5개월 선 위에 잘 붙어 있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주선 위에 좀 잘 끝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긴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긴 꼬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긴 꼬리가 월봉에서 높은 데 나타났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만, 낮은 데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긴 꼬리라는 게 누군가 매집이 들어온 거죠. 테라제니텍스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매수할 거야. 근데 매물대가 많으니까 맞고 떨어진 거죠. 비싸게 주고 사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저절로 떨어졌죠. 자, 그럼 이번 주에 5선만 잘 지켜주면 역시 5주선 기준으로 매수하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자,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21선에서 끝나주면 좋지만 살짝 깨진다 해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고요. 61선이나 이런 데 딛고 이렇게 양봉이 떠서 돌아나가는 이렇게 밑꼬리 이런 게 달린다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럼 또 한번 이렇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테라제니텍스도 꼭 관종에 넣어놓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XINC 많이 밀리죠? 뭐 당연히 이 친구 바닥에서 한 60% 올라간 종목이니까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21선이 황금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선에 최단 붙여놨는데 다음 주에는 5주선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이때 3월 11일 기준으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자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올라온 거죠. 따라서 이 5주선이 다음 주에 따라 올라가면 캔들이 5주선을 터치하고 돌아 나가는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봉에서 당연히 맞고 떨어질 자리 맞고 떨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중요하게 떨어져야 될 경곡선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봉에서는 21선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죠. 황금일선. 이 가격을 기준으로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추가로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게 XINC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일 재즈를 보면 오늘 좀 밀리고 있죠. 월봉에서 보시면 일단 장기적인 추세는 변함이 없어요. 월봉 5개월선이 있고 이번 달도 마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년도 11월 달에 뚫어줘야 될 자리 뚫어주고 지금 지지하고 있죠. 다음 달 한 달 이 자리까지 뭐 떨어질 수 있겠어요. 자, 주봉에서 지금 2시 30분이 넘어가는데 이 5개월 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5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월 중에 물론 다음 주 중에 밀렸다 돌려놓을 수 있지만 이 5개월 선의 가격이 지금 6,294원인데 6,32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주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돌아나갈 수 있고요. 일봉에서는 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자리 두 개 중에 밑에 거 하단부에 와 있어요. 이 자리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대장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이 언제까지 끄트러올 수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일재즈 큰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봉에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그렇지만 또 꽤 지루하게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 놓은 거라 다음 달에도 추세만 깨지 않으면 주봉에서 5선만 깨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추가로 언제든지 상승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일재즈도 그래핀 관련해서 대장주로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좀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격대가 저점이나 6,000원대 초반부터 자 6,000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한 15% 16%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국일재즈 너무 걱정하는 것보단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젠간 그래핀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그래핀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은 자 틀림없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4월 3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금요일 주봉의 끝이자 자 월봉 월말이죠. 주봉하고 월봉하고 동시에 끝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달은 목요일이 마지막일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주봉이 완성되지 않죠. 주봉 금요일 완성되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봉과 월봉이 동시에 완성되는 자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매일 살펴보는 자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인데요. 프레티지 바이오파마가 이렇게 11선까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주봉에서 지켜줄 자리는 지켜준 것 같고 자 바이넥스 역시 매물대 조금 힘겨워하면서 오늘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 돌파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매일 박림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박림이라는 친구가 제법 올랐어요. 지금 2,795 원까지 가면 한 7%대 올랐고요. 월봉에서도 이제 상한체고가를 찍고 50 신고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더 차익 실현하였고요. 일봉에서도 전고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림보다는 이제 아직 급등하지 않거나 안 올라간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끝에 이제 조광 페인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의 박림 잠깐 보고요. 조광 페인트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수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일봉에서 제법 무너졌습니다. 어제 이 황금일선 21선 이탈했죠. 근데 사실 21선 이탈한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자, 예전에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21선도 21선이지만, 자, 이렇게 보면, 5일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였는데, 사실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거든요. 예전에 조정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날이 4월 23일이었는데, 이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서 이렇게 회복을 해줬는데,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음 주에도 추가로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종가상 아슬아슬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동시호가에 3시 25분에서 동시호가 노가격을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돌아 나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일단 5주선을 좀 회복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이제 5분 남았는데, 최대한 붙여놓거나, 그리고 끝에서만 잘 끝나줘도 사실 다음 주에 5선을 또 회복해서 나갈 수는 있어요. 심하게 훼손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5선 이탈 여부를 챙겨야 되고, 월 말이기 때문에 월봉 추세는 큰 변함이 없죠. 추세는 잘 살아있어요. 따라서, 일봉에서 예전 변곡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잘 이 자리에서만 잘 끝나주면 다음 주에 추가로 더 이상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요. 만약에 이 5분 사이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을 깨게 되고, 그러면 10주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좀 대응이 필요한데, 이럴 때 대응은 다른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제 현금만 갖고 포트를 운영하고, 이렇게 상승장 좋을 때는 뭐 신용 미수서 상관이 없지만, 이게 옆으로 가거나 박스권에 있거나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신용 미수는 좀 자제하고 대출 투자 같은 것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코닥 지수는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매물대를 완전히 깼죠. 지금 깨고,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는데, 역시 종가상 뚫어주면 좋은데, 4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못 올려놓게 되면 추가로 살짝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월봉에서 추세는 큰 상관이 없고,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해놨는데, 이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21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2월 말까지 옆으로 간 구간이 있는데, 이러면서 5주선이 옆으로 쭉 가면서 중요하게 매물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꼬리를 달았는데, 다음 주에 살짝 떨어지더라도 이 변곡점의 끝에, 그러니까 포인트로 보면 965포인트 이래요.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딛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이 자리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고, 또 모든 주식도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올라갈 수만 없죠. 올라가다 조정 들어오고 조정 들어오고. 그래서 조정 들어올 때 얼마나 작은 손실로 피해를 입냐, 그러고 조정 들어올 때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으면 나중에 상승장에서 돌아 나갈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맞는 포트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이제 다 끝났는데 거의 끝나가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이 홀로 샀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좀 샀고, 외국인 특히 우리나라 금융투자에서 많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흔들렸고요. 코닥도 보시면 이렇게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세에 있다가 장 후반에 매도세로 들어왔고요. 외국인 좀 매도세가 있었고, 크게 매도세가 강한 건 아닌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수세가 약하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만 매도해도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아서 조금 밀렸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이 프레티지 파마하고 바이넥스인데요. 이 프레티지 파마를 보면,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냐가 중요한데, 잘 지켜냈죠. 오늘 0.14% 떨어지긴 했어도, 물론 다음 주에 5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며칠 동안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럼 선이 따라 올라갈 테고, 다음 주에도 이 프레티지 바이오팜은 5주선을 찍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5주선을 찍고 돌아 나가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아니면 깨면 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11선까지 이탈했고, 이제 5일선이 11선까지 데드 크로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아마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21선, 이 노란 선이 21선인데 이 선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평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1선 딛는 자리가 주봉에서 결국 5선 찍고 나가는 자리가 되고, 21선을 딛고 양봉으로 이렇게 딱 떴다. 그러면 중요하게 매수 타임이 되고, 바로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형태를 갖겠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끝도 없이 오르지 않아요. 물론 끝도 없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종목을 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 샀다라면 굳이 주봉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이제 떨어진 거고, 그러고 다음 주에 5주선의 이탈 여부를 확인해서 매수하시는 게 이 프레티오 바이오파마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스푸트닉 V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바이넥스나 프레티오 바이오파마 좀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오늘 좀 많이 밀렸죠? 6%대 가까이 밀렸는데 뭐 시장도 조금 안 좋고, 자, 그렇지만 이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죠. 저 매물대 소화하기가 사실은 만만찮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돌파하려다가도 매물대 나오고 돌파하려다가 매물대 나오고 하면 제가 힘에 붙여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떨어졌을 때 이렇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이 정도에서 매수했으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고점 못 들었을 때는 항상 반 정도는 차익 실현 해놓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럼 언제나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물론 아주 장기 투자, 뭐 2년에서 3년 이렇게 들고 가실 분들이 아니라 스윙 단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일단 21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월봉에서는 마감은 잘 됐어요. 항상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 항상 5개월 선이 하죠. 이 녹색 선이 5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캔들이 5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하향이 돼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올려놨죠, 지금. 그러니까 월봉 마감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월봉 5개월 선을 기준으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꺾이지 않아요. 옆으로 가니 하나 있더라도. 그래서 5개월 선에서 잘 놀아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지켜줘야 될 5주선을 잘 지켜줬죠. 이 녹색 선이 5주선이, 이 5선이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세게 들어와요. 자, 최초 5선을 깨게 되면 조정, 역시 깨면 조정, 깨면 조정 이렇게 되는데, 지금 5선을 타고 잘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이 금요일인데 종가상 5선 지켜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5선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5선 찍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5선 이탈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 자리는 이렇게 21선, 황금일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간다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코로나가 제법 쉽게 잠잠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과 여주를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디 항상 박림을 살펴봤죠. 박림이 오늘 꽤 올랐어요. 7.49%. 그러면서 이제 월봉에서 52주 신고가를 찍고, 자, 그 다음 고점 량이 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3,000원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보기엔 마진폭이 너무 작아서, 이제는 이 종목 지금 매수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주봉에서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주선 밑으로 내려와서 5주선 근처까지 찍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지만, 그대로 날아가면 이제 빠이빠이 뭐 더 이상 붙들기는 좀 힘들고, 여봉이 높아서 주봉에서 그 자리가 5주선까지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주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는 있고요. 일봉에서도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몰라도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하게 되면 고점이 물리니까 이 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즈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이제 박림이 아니고 조광 페인트를 보려고 그래요. 자, 조광 페인트로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번 달 마감인데 오늘 60개선이 뚫어졌으면 참 좋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60개선이 올라갈 수 있는데 못 뚫어졌기 때문에 다음 달 한 달 정도 또 밀릴 수 있고 5개선까지 올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줬죠. 추세가 안 무너진 거예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을 깼을 땐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근데 잘 타고 올라가다 급등하고 2주간 조정받고 또 지켜줬죠. 이러면 다음 주에도 상당히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거 맞춰서 이평선 3개를 동시에 뚫었죠. 그래서 다음 5월 1일 날 5월달 첫 거래일이 3일이죠. 5월 3일 날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자,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고, 오늘 페인트주들이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페인트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보통 종목을 찾을 때 시장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다음에도 좋게 반응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수보다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할 때 더 강할 수 있는 이런 형상이 오기 때문에 이 페인트 관련주 중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딱히 조광 페인트가 월봉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먹을 폭, 마진폭이 있기 때문에 조광 페인트를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이 주봉의 마지막이죠. 월봉의 마지막이죠. 뭐 이제 목요일이 이제 월 말일 때가 있고 수요일이 월 말일 때가 있죠.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 월 말이기 때문에 주봉하고 월봉이 동시에 완성되는 달이에요. 자, 추세가 불안불안합니다. HLB가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요. HLB 성공과학도 회복을 못 해줬는데 일단 지킬 자리는 지켜준 것 같고요. HLB 제약도 뭐 박스권 하단 쪽에 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죠. 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고, 자, 매일 끝에 살펴보는 수마젠하고 대한예팜이고요. 크게 나쁘지 않아서 이 두 종목도 같이 HLB 제약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종가가 끝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 매도세가 좀 셌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투자가 장 초반에 이제 중반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있다가 후반에 매수세로 들어섰고, 좀 이제 밀린 이유는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매도세가 세지는 않은데 매수세가 별로 없다 보니까 밀렸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큰 거래량 없이 밀린 이런 형태입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이 중요한 자리 이탈한 이후에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오늘이 월 말이니까 월봉을 먼저 보면, 자, 5개월 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주지 못했고, 이제 60개월 선까지 밑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저점인 29,930원, 즉 3만원대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자,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아마 반등을 하면 3만원대까지 왔다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3만원대까지 반등을 꼭 해줘야 돼요. 만약 이것도 못했다가 크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3만원대 지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60개월 선인 29,300원대 이 가격대는 어떤 사수해줘야 되는 이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한 변곡점, 이게 5주선이 상승 하락 옆으로 가고 또 하락하고 반등을 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 자리를 4월 2일 첫째 주에 이탈하면서 이번 달 내내 고생을 시키고 있죠. 그만큼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탈할 자리 이탈했을 때 손절을 못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그 희망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마케라든가 뉴스라든가 리보세라니 어떻다든가 뭐가 어떻다든가, 주식은 떨어지는데 자꾸 뉴스만 믿죠. 뉴스가 우리의 귀를 멀게 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난 어차피 HLB를 5년이나 10년 이상 들고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다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크게 밀리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밑으로 크게 밀렸을 때 또 사면 되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올라갈 때 또 꾸준히 모아가고, 이렇게 해서 5년, 10년 들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순간 단기 단타 들어가고 아니면 한두 달 보러 들어가기로 했는데 추세가 깨졌을 때 이 주식을 매도를 못하면 큰 고생을 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주식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해서 회복을 못 해주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추세가 우하향인 거고, 주봉에선 이렇게 5주선이 계속 타고 내려오죠. 자,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회복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하고 안착할 때까지는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밀렸죠. 보통 보면 3월 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7주째, 지금 한 달 반째, 두 달 가까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되긴 됐지만, 어쨌거나 추가로 밀렸을 때 전저점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십자도전 캔들이 생겼는데, 이 캔들을 기준으로 제발 좀 돌아가 줬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면 꽤 많이 밀려 있어서, 어제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게 일봉에서 5일선이에요. 5일선이 옆으로 가다 뚝 떨어졌죠. 그때 안 좋은 뉴스 함께 이때를 기준으로 반등을 한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HL을 찍으면서 이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져요. 추세가 쭉 무너져요. 근데 오늘 다행히 꼬리가 이 근처에서 멈추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첫 주 시작할 때도 절대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개보를 깨고 내려오면 생각보다 심하게 무너지고 진짜로 60개월 선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번에 제 21선 노란선의 변곡점이 생겼을 때 이 자리 깨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 자리 깨자마자 그냥 확 무너지고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자리 깨니까 다시 이 자리 뚫기가 엄청 어렵죠.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는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니까,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여기는 지금까지 지지선이었지만 다음엔 또 저항선이 돼버려요. 여기 뚫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인만의 대응 원칙, 어디서 손절을 하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짜서 돼야 되는 게 지금 HLB의 상황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HLB 제약 먼저 볼까요? 순서대로. 이게 어제 거는 박스권인데 HLB 제약이 박스권에서 노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일봉 차트인데, 자, 월봉에서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즉 가격이 16,190원인데 이 가격 위에 있어요. 다행이죠. 5개월선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에 5개월선 위에서 출발을 해야 이 주식이 조정받지 않을 수 있는데, 아직 5개월선을 완벽하게 지켜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다음 달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손절, 익절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HLB제약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2,600원 하던 주식이 자 2만원대까지는 9배나 올라온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보셔야 되고요. 5개월선을 지켜준 건 조금 다행이에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오늘이 금요일이죠. 월봉에서는 5개월선을 지켜놨지만 금요일, 오늘은 5주선을 깨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또 5주선 깨놓고 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에 갇힌 게 HLB 제약입니다. 대단하죠? 물론 엄청나게 좋은 이름과 좋은 호재가 있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정말로 강력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단으로 이탈하면 그만큼 강하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 HLB 제약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했는지 떨어졌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고요. 일봉에서 오늘 지수가 밀려서 밀렸지만 항상 이 자리만 오면 잘 돌아 나가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이렇게 어제 저점인 16,650원, 16,600원대를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볼까요? HLB 제약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기타 법인도 매수했고. 자, HLB는 개인이 홀로 팔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들어왔네요. 싼 맛에 들어왔는지 몰라도 오늘의 주봉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HLB는 많이 떨어뜨린 것 같네요.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HLB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물론 월봉에서 5개월선을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돼요. 5개월선을 회복해주지 못했다는 건 장기적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다 돌아나갈 거라는 걸 신호를 해줬다는 말을 못해요. 자, 그래서 아직은 불안하고요. 5개월선 먹고 떨어지게 되면 추가로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꼭 명심하시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을 뚫어놓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전저점을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애매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다음 줄에도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5선 툭 차고 올라가면 상승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상승을 하는데 지금 딱 보이죠?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거. 엄청나게 좀 지루하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밑에 하단에서도 존재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주식이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날 이 4월 27일 안착이 실패하면서 떨어졌죠. 따라서 다음 달이라도 다음 이렇게 전저점을 잘 지켜주고 자 5일선 위에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습니다.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조금 상황이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샀고요. 개인이 팔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샀습니다. 역시 HLB 생명과학이 HLB보다 좀 나아 보이고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면 잘 지켜주면 되니까 전저점 이탈 여부만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 주봉에서 5선 타고 돌아나가면 또 거꾸로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보시게 되면 옆으로 바닥바닥 가다 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5선만 잘 회복시켜주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더 신경 써서 매수매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HLB 그룹주 끝에 살펴보는 스마젠하고 대한육팜이에요. 자, 먼저 스마젠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일단 5개월선에서 끝났어요. 이 점은 상당히 다행인 거고요. 5개월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주선 이탈하지 않았죠. 20주선까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5주선을 깨지 않고 5선을 타고 올라가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쭉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갔다 오면 이때 5주선이 이게 산처럼 볼록 솟은 변곡점인데 19,700원대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았을 때예요. 5선을 깨지 않고 추세를 잘 탔을 때 목표가가 저희가 되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121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 노란색 선이 황금일선, 21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일단은. 이평선이라는 게 꼭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자리를 깨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나한테 원칙을 정해주는, 즉 기준과 원칙을 정해주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손절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죠. 오늘 120선 찍고 왔지만 이렇게 20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20일선을 잘 지켜주고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스마젠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 현금 요구율이 1700%에 다다르죠. 부채가 35%, 빚이 거의 없고 현금이 엄청 많은 회사죠. 그래서 스마젠 같은 경우에 지금의 추세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대한유팜이 생각보다 자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 선에 바짝 붙여놨습니다. 대한유팜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위치가 아니죠,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낮은 위치에서 안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5개월 선 회복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깨지 않았죠. 2주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물론 다음 주에도 또 5선 깨면 한 달 정도 더 고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5주선만 잘 지켜주면 5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 돌아나갈 수 있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21선 깨고 오늘 회복해졌죠. 자, 주식이 한번 급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종종이 있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도 좋은 자리 낮은 위치에서 사면 수익권으로 잘 올 수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한유팜도 이 손마젠 볼 때 같이 보고 HLB 그룹 쪽 볼 때 제가 꼭 같이 살펴드리고 있어요. 현금 유보율이 700%, 부채 비율이 132%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2,000개가 넘는데, 꼭 한두 종목에 막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막 갈아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 안 좋아 보이거나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특히 그때 위치가 월봉에서 높다, 이렇게 높은데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반드시 손절을 감행해야지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었을 때 하는 거예요. 하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추세가 하향으로 상향으로 틀기 전에 다중바닥에서 저점이 높아지는데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유팜도 꼭 관심 있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하이브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제 추세가 불안불안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좀 크게 무너졌는데 당분간 조금 상황이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피플바이오는 이제 상한가 근처를 못 간 것 때문에 이틀간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자리 하나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역시 자리 잘 지켜졌고요. 자, 하이브를 보면 조금 밀렸는데 역시 자리는 지켰어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기 때문에 수급이 깨지게 되고 추가로 밀리게 되죠. 자,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이 모든 자리를 다 깨는 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깨지 않아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되겠죠. 하지만 거꾸로 박셀바이오는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추세가 불안불안하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계속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이렇게 이 3일 전에 27% 급등했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매물대를 하나 뚫어놨는데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 밑으로 떨어진 추가 급등을 안 하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쨌거나 이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3.29% 밀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자리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한두 번 또 급등할 수 있고 5일선하고 만날 동안 옆으로 가면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예전에 변곡점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이 가격이 얼마냐면 어제 형성된 저점이에요. 49,200원. 이 자리 깨면 손절 처리를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 토차가 샀을 때 얘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는 잘 유지했죠. 자, 주봉에서 몇 주 동안 오랫동안 옆으로 기다가 드디어 빵 때려놓고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주선도 뚫었지만 더 중요한 건 20주선도 뚫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서 가깝게는 이 노란색 선이 20주선이에요.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20주선까지 툭 찍고 돌아나갈 수 있고 추세가 상향으로 잘 뻗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이 이제 120원까지 뚫는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60분 봉상 보면 20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살짝 이탈했어도 큰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옆으로 가서 바로 회복해줘야 좀 더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묘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개인 기관 투신 전부 다 파른 걸로 나오네요. 기타 범위만 빼고. 자, 차익 시간들을 했을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크게 오른 건 없죠.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어요. 이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조용하던 게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추가로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데 며칠 고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자리를 깨게 되면 예상이 틀렸구나 하고 손절 그래 놓고 다시 기다렸다가 21선 근처나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주봉에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박셀바이오인데, 자, 이 박셀바이오가 5주선을 한번 이탈한 이후에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제가 절대적으로 5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그래도 종가상, 오늘 종가상 돌려놓길 바랬는데, 깔끔하게 5선을 이제, 종가가 밑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녹색선 5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주선이 이렇게 옆으로 간 구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쭉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밑으로 떠꺾였는데 이 자리는 이제 그 저항선, 예전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려서 일단 저 자리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30일 날 이번 주에 한번 급등해서 저 자리 맞고 떨어진 거죠. 이게 주식이 이런 게 비교적 정확해요. 왜냐하면 매물대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매물대 맞고 떨어진 상황이 돼서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월봉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전월의 저점을 또 이탈했죠. 그러니까 전월의 저점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전월의 저점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 자리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순간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좀 추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이러다가도 느닷없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구독자님들 계좌에 뭐 손절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애초에 추세를 깬 5주선을 최초에 깼을 때 이 4월 20일 첫 주 이때가 바로 제일 중요한 손절 타이밍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호가창이 저 10만 원에서 9만 원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것도 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일봉상에서 이제 엄청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아이고 이거 그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이게 5일선인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두 개의 언덕이 생기는 이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깼고 오늘도 완벽하게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일봉상 예전에 최고 저점이 얼마냐면 86,100원이에요.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86,000원을 깨면 아주 크게 무너져요. 지금도 조금씩 무너지겠지만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박셀바이오 현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동안 잠깐 볼까요?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보면 자,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주식은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괜찮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나가 외국인 단타 치러 또 온다 그래서 순간 급등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추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추가로 사거나 이렇게 할 때라도 급하게 사는 것보단 추세를 좀 돌려놓고 5주선에도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안착할 때 이럴 때 사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에 대한 대응은 구독자님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음 SK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좀 핫한 종목들은 핫했어요. 이제 종근당 바이오 이쪽도 사실 스푸트니크가 살짝 엮여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오늘 급등했죠. 오늘 23%를 갔다 왔는데 결국은 추세죠.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키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보인 거죠. 그만큼 5주선의 추세는 중요해요. SK바이오 사이언스를 주봉을 보면 일단 갭을 높이 띄운 상태라 여기서 뭘 결정하기는 힘들죠. 일봉에서 보면 제가 이 친구가 조정을 받더라도 11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 종가상 11선을 잘 지켜놨어요. 이렇게 되면 자, 상승, 조정하고 다음 주에도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가깝게 60분봉을 보면 21선을 제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상장에서 이걸 돌파한 적이 없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죠. 그러다가 돌파, 살짝 무너지고 다시 돌파. 지금 살짝 무너져서 옆으로 갔으니까 옆으로 가는 게 좋죠. 이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21선에서 돌파 나고 나면 다시 추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 개인이 샀고 이 친구 연기금이 많이 사랑해요. 연기금이 지금 며칠째 매수 계속 사모으고 있죠. 자,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해서 추세가 안 무너지는 것 같고요. 자, 연기금도 언제까지 사진 않죠. 언젠가는 차익 실현하겠죠. 아니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일봉에서 이렇게 보라색 선,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좀 장중에 많이 밀렸던 거는 결국 이제 시장이 이제 매도세, 기관의 매도세가 셌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린 건데, 종가상 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이제 잘 타고 갈 수 있고, 끝까지 오르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되면 차익 실현, 최소한 50%에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놓고 대응하는 게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지켜줄 자리 잘 지켰죠. 일단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물론 이번 달에 위아래 긴 꼬리 운봉이라 이 점이 좀 찝찝하긴 한데,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을 이탈해놓은 상태라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면 이미 13만 3,400원쯤 돼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일봉에서 보면 어제 그 말씀드린 깨지 않아야 할 자리는 잘 안 깨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4월 19일 날 형성된 이 녹색선이 5일선인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덕 같은 이 부분이 생겼죠. 여기를 깨면 안 되기도 오늘도 꼬리가 여기를 닮아서 일단은 잘 지켜졌고요. 요 추가로 딱 깨지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는 상태니까 10주선까지 밀려요. 그래서 10주선까지 밀렸을 때 추가로 더 밀리게 되면 예전에 이 5주선, 그러니까 녹색선이 5주선인데 이렇게 옆으로 간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가격이 22만 5,600원 여기가 돼요. 그래서 추세가 무너졌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돌아 나가면 그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이거 깨면 추세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일봉에서 지켜줄 자리를 지켰다고는 하지만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라 요거에 대한 경계심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탈해 놨죠. 10주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다음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하고 개인 샀고 기관이 많이 팔았죠. 연기금. 특히 연기금 매도세가 세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연기금 이때부터 샀다면 좀 꽤 수익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주식 오르지 않듯이 또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심하시고 저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절대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분봉 짧게 보면 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탈했죠. 이때 이탈하면서 쭉 무너졌는데 그래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회복해 줄 수 있으니까 잘 회복해 주면 좋고 못 해주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봉에서 최초의 우선을 깨게 되면 항상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2월 26일 날 5주선을 깨면서 조정. 자, 이것도 깼으니까 조정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수익권에 있으면 50% 매도 정리를 하든가 차익실을 해놓고 손실권에 있으면 비중을 줄인다든가 본인만의 세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게 시장에서 손실도 최소화하고 리스크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